네, 우리 시장 흔들리는 흐름 속에서도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숨을 돌리는 화요일장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루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관심주 바로 10위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대비 호실적주, 전력기기주들이 다시금 전고점 트라이에 나섭니다. 눈에 띄는 가운데 오늘은 재룡전기가 10위입니다. 이 전력기기주들 차트 흐름이 거의 다 흡사합니다. 일진전기 추세가 가장 견조하고요. 그 외에 재룡전기를 비롯해서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반등 추세를 타면서 전고점을 다시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9월 잇따른 미국향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죠. 9월 말 이 매출액의 54%에 해당하는 규모의 462억 원, 이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때부터 바닥을 잡고 반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미국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변압기 업황 계속해서 양호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소형 변압기 시장에서 한국이 또 중국 대비 수입 금액을 역전했고 또 수출 단가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 더 강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돈반 순매수와 함께 수급도 견조하게 올라서는 재룡전기가 10위입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동반 강세 속에 그 안에서도 순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AVCNC 탄력이 강합니다. 9위를 차지했네요. AVCNC는 외곽 이슈까지 있죠. 빠른 실적 개선으로 인수금융 이자와 원금 상환 일부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 대주단이 AVCNC에 대해서 더 이상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정상채권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외에서의 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을 성장 궤도에 올려 세웠고 AVCNC는 또 매각 이슈와 더불어서 주가가 9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급격하게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주가는 좀 내려온 자리인데요.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과 맞물려서 이 유통망 확장 등으로 국내 방한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 내수 매출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미국과 일본 해외 시장에서도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무려 2배 이상의 또 실적을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소형 화장품 판매 성장과 더불어서 본업 회복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AVCNC 향후 매각에 대한 추이도 주목하면서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이 인수설이 나오면서 주가 들썩였던 아이센스입니다. 이 카카오 헬스케어가 아이센스를 주당 5만 원 선의 인수를 계획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었는데 이 카카오 헬스케어는 아이센스와 혈당 관리 플랫폼에 협업하는 관계일 뿐 인수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9월 국내 CGM 출시 이후에 자사몰과 일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카카오 헬스케어와는 이 CGM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인수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국내 유통제약사와 계약 연내 체결 기대 또한 살아있는데요. 일단 본업 성장 기대가 가장 높습니다. 국내 ECGM 연속 혈당 측정기 출시로 고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CGM 매출이 25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이센스 주가 고점 부담도 많이 완화된 자리까지 내려왔네요. 오늘의 8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짚어봤습니다. 10위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10위는 재룡전기입니다. 올 한해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 상당히 흐름 좋았죠. 그 가운데 재룡전기, 최근에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전고점을 넘어서 추가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이 재룡전기 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변압기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여름 초입을 지나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변압기 섹터에서 자꾸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보통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 섹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죠. 일단은 수출 데이터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룡전기 역시도 역대 최대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룡전기뿐만 아니죠. 일진전기, 현대일렉트릭 역시도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4분기는 보통 이제 변압기 섹터의 성수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3분기를 지나서 4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래운전기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650억에서 약 70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성과급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치더라도 650억에서 700억 정도 전망하고 있고 내년 영업이익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약 800억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데 만약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게 발표가 된다면은 이 800억으로 잡아놓은 내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훨씬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내년 영업이익 800억에서 900억 정도 놓고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나 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주도 아니고요. 성장주, 변압기 섹터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퍼 10배 미만은 너무나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5만 원 정도로 높게 잡고 좀 더 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피크아웃 아니다. 전력기기 특히 변압기 수출 데이터 여전히 탄탄하고 앞으로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는 만큼 재룡전기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에이블 CNC를 필두로 해서 오늘 또 화장품주들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좀 매각 이슈까지 껴있다 보니 또 다른 종목들 대비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슈와 맞물려서 지금 꽤 많이 내려온 주가 자리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화장품주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9월에 이제 설 명절 정상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관련해서 뭐 이렇게 중국에 뭐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낮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그만큼 뭐 기대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주가적인 부분에 변동만 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런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접근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나 있다가 지금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난 9월 달에 이제 아주 공격적인 배당을 했습니다. 무려 중간 배당을 13.5%나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9월 14일 날 이 발표가 나자마자 18일까지 주가가 거의 50%가량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에이블 CNC의 지금 주주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지분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60% 정도 가지고 있는 게 RMP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배당을 했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배당금의 3분의 2 가량을 다시 이제 순환을 시켜서 이제 현금 흐름성을 개선시키겠다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이제 에이블 CNC가 이제 실적 개선사 탄력을 받으면서 매각을 빠르게 하려는 어떤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6월부터 해서 상시 매각 시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액션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온 게 9월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매각 금액을 계속 높이려는 어떤 사모펀드의 어떤 이점에 초점을 맞추신다면은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또 브랜드를 하나 또 강화를 했습니다. 초공진 베이스 프리미엄을 이제 또 마찬가지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매출 포인트를 계속 잡아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번에 에이블 CNC가 이제 실적이 개선된 부분들도 사실은 이 초공진 프리미엄이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대비를 했을 때는 170% 가량 이렇게 실적 성장을 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괄목 상대할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이 종목을 말 그대로 매각할 때까지 몸값을 계속 키울 때 기다려 가겠느냐 아니면은 조금 어느 정도 차익을 만들고 종목 교체를 하겠느냐라는 입장을 좀 나뉘실 텐데 우선 이제 종목 교체를 하시는 분이라는 가정에서 이제 상반기가 내년 상반기 기준의 목표가는 11,000원까지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무리하게 포트를 추가로 담으시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현행 보유를 유지를 하시는 정도에서 좀 제안을 드리겠고요. 손절가격은 7,500원을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의 아이센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번째 이 연속 혈당 측정기 출시한 기업이죠. 최근에는 이 카카오 헬스와의 협업으로 또 주목받던 기업인데요. 일단 이 9월에 고점 찍고 지금은 조정받는 상황입니다. 아이센스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이 아이센스가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었으면은 CGM 성공 발표 이후에 주가 그 당일에만 100%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지금 주가 CGM 발표 이전 가격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미국 덱스콤 역시도 이제 같은 CGM을 만들고 있는데 덱스콤의 주가와 거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노보노디스크 1112가 올라갈수록 뭐 허쉬 초콜릿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덱스콤 같은 이런 소위 피해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CGM 같은 경우에는 피해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에는 글쎄 좀 1차원적인 생각이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혈당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G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혈당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다이어트의 목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도 CGM을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음식에 따라서 누구는 혈당이 올라가고 누구는 혈당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이어트의 목적으로도 우리가 GLP-1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GLP-1과 더불어서 CGM을 동시에 활용하다라면은 더욱더 높은 효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지금은 CGM 이전 가격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시총 거의 6천억 초반 정도, 7천억 도 되는데요. 너무나 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증이익이 되는 어떤 섹터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아이센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 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센스, CGM의 고성장을 감안했을 때 현주가 너무 싸다.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7위부터 또 살펴볼까요?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좀 꿈틀거립니다. 자리, 바닥을 좀 잡아갈 수 있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장 관심주 7위입니다. 이 수주 공백으로 8월 고점 대비 주가가 20%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더딘 해외 수주에도 그래도 관계사, 공사 수주의 효과로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 연내 해외 수주 기대 또한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사업, 이 탄소 포집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에 나서는 등 이 친환경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향후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기다림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래도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43,000원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꽤 많이 빠진 주가 자리에서의 대응 전략 또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6위는 테마주입니다. 리튬 관련주가 오늘 테마 안에서는 가장 강하죠. 오늘의 6위입니다. 이 내림세가 이어지던 리튬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보이자 이 리튬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탄산 리튬 가격이 전주 대비 4.91%, 약 5% 가까이 반등을 해줬고 또 세계 최대 리튬 거래 시장인 중국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2024년 1월 인도분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달 대비 무려 2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국 동절기를 앞두고 감산이 시작되면서 리튬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리튬 공급 과잉에 대한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리튬 가격 추이가 상승 전환을 완전히 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미래산업 등이 급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리튬 테마 함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위와 6위도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여기 일단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걸음이 느릴 수도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떤 시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바라보세요? 우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떠올랐던 종목 중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경기 침체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뭐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플랜트 사업 부분들을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런 플랜트 사업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가도 한번 막혔던 시즌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뭐 러시아 지역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대거 취소가 됐습니다. 뭐 사실은 취소라기보다는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런 러시아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었다 보니까 전년도의 주가 부분들은 좀 다소 부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이제 지난 5일부터 해서 캐나다의 스테반하고
스반테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관련돼 있는 기술들을 이제 실제로 MOU 체결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불어서 이제 지난 3일에는 영국과도 마찬가지로 선박용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에 MOU를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전에는 이제 화공 플랜트 쪽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좀 많이 올렸다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기반 대형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플랜트 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제 기본 설계 관련 쪽에서 좀 많이 포집을 갖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를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본 설계를 담당을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연계 건설까지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실적 부분들이 나타나기까지는 내년 하반기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셨을 때 이제 기존의 이제 고점에서 샀던 지난 8월에 뭐 우크라 재건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덩달아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는 좀 아무래도 주가를 이제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이스라엘 마찬가지도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나타나게 되면서 뭐 재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런 부분에 테마성으로 잠깐 단발적인 움직임들은 계속 나타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날카롭게 좀 목표가를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목표가를 35,000원 선을 돌파하는지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조금 낮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리튬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 리튬 가격 하락세를 보이다 이 가격 반등 소식에 관련주들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리튬 관련주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리튬 관련 종목들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2차 전지 테마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실적은 나오지 않고 소위 내러티브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다시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인데 이 2차 전지 테마주의 대표격인 리튬 종목들이 오늘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섹터의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의도 제도권 내에서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뭐 에코프로 양극재 업체들도 그렇고 지금 구간에서 더 크게 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2차 전지 섹터의 시세를 보시게 되면 그냥 힘없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정도이지 이게 툼의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밀리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뭘까요? 이제 바이오 섹터가 한 번씩 큰 시세를 냈다가 밀렸을 때처럼 2차 전지 섹터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반영되지 않은 밸류에이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SS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ESS 시장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LG 엔솔 같은 경우도 ESS 매출 물론 비중은 작습니다만은 YOY 대비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은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ESS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ESS의 가치가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오히려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이제 슬슬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도 더 큰 대규모 트럭도 이제 테슬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승용차였던 어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만 가지고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방향성을 논하는 것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옆으로 쉬어가는 구간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여기서 매도 관점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 이 테마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을 2차 전지 업종의 바닥을 잡는 시그널로 지켜보자라는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상승과 함께 PCB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코리아 서킷은 고부가 반도체 기판 FCBGA를 ST마이크로에 공급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종목을 뽑히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이입되는 가운데 현재 5.6%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정보통신은 리포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프로젝트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자회사 EVCC 또한 고성장을 보이면서 3분기 실적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한 가운데 오름폭 키워가면서 현재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하이트진로가 베트남에 첫 해외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시장 공략과 더불어 원가 경쟁력도 챙겨가겠다는 뜻인데요. 많이 내린 만큼 10월 들어 바닥을 딛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 지켜내면서 5.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 기업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변신에 성공한 서진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ESS 전기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적에도 기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거래량 급증하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장중 상승폭 확대해가는 가운데 현재 10%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오늘장 관심주 또 하나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일부, 텔레칩스를 비롯한 라닉스, 오비고 등 자율주행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텔레칩스가 오늘장 관심주 5위입니다.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지원하는 AP와 또 차량용 MCU 개발 팹리스 업체인 텔레칩스, 이 차량용 MCU와 또 AP 시장이 연평균 11%씩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칩 들어간 종목들 시장 관심도가 높죠.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넥스트칩 등 이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시대 MCU의 적용처가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의 적용 제품군이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2024년까지 아이다스 AP를 개발하고 있는데 해외 고객사 추가 확보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텔레칩스. 최근의 변동성을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봐도 될까요? 앞으로의 성장성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주 4위 살펴봅니다. 게임주들도 손에 손을 잡고 시장 반등과 함께 모처럼 힘을 내면서 올라섭니다. 네오위즈. 얼마 만의 양봉인가요? 올해 신작 피해 거짓이 글로벌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거짓 출시 전부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흥행이 기대된다 호평을 내놨는데도 출시 이후에 실망스러운 비평과 평점과 함께 또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 고점 대비 반 토막까지 밀렸습니다. 북미, 유럽, 일본 등 해외 판매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 출시된 최고의 소울라이크 게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판매량과 함께도 동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겨냈고요. 현재 또 개발 중인 피해 거짓 DLC 이 확장 콘텐츠와 더불어서 자기작을 예고하면서 추가 이익에 대한 성장 기대 또한 키우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 쪽에서도 성과가 기대되는데 대세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서브컬처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향후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신작 흥행 긍정 요인 여전히 많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위도 살펴볼까요? 네, 게임주와 더불어서 로봇주들도 동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3위네요. 오늘 뉴스도 전해졌죠. 이 교촌치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치킨 로봇으로 협동 로봇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사실 상장 이후에 실적 대비 고평가 우려와 또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상장 당시 3조 원까지 넘겨세웠던 시총이 2조 7천억 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두산을 비롯해
비롯해서 삼성, 포스코, 한화 대기업들의 투자 러시와 또 정부의 로봇 산업 정책 드라이브로 강한 흐름을 보여왔던 로봇주. 이 단기 고금리 우려와 매크로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 변동성과 함께 같이 또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2024년 본격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구조적 성장성 다시 한번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내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투자 집행과 더불어서 제품 라인업의 확대 또 해외 진출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대한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또 진단 시작해 볼까요? 네, 5위는 자율주행 관련주 텔레칩스입니다. 최근에 이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달에 고점을 찍은 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레칩스 좀 어떻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텔레칩스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9월 12일 날 방송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날 9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테슬라 이제 슈퍼컴퓨터 도저에 대해서 뭐 가치가 이제 5천억 달러 이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뭐 해외 증권사에서 마찬가지로 언론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주가를 좀 많이 높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날 사실 테슬라 이슈 때문에 관련돼 있는 자율주행 섹터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이날 이제 12일 날 이렇게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다가 13일 다시 하락 전환을 하게 됐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 9월 4일 날 발표를 했었던 이제 국제 모터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아까 앞서서 이제 에이다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칩이었던 이제 엔돌핀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즉 실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로 전략적인 어떤 매출을 만드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텔레칩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FSD 그러니까 뭐 완전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동반 강세로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제가 그 12일 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날 제가 손절가를 26,000원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왜? 오늘 올라간 섹터는 단기적으로 테슬라에 따라서 지금 정말 섹터가 올라간 것이지 텔레칩스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 유효하지만은 오늘 장중에서는 매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느덧 다시 이제 26,000선을 다시 회복을 하려고 지금 앞서고 있죠. 이 모습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를 거쳐가면서 텔레칩스가 갖췄던 노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종목을 쥐고 계시겠다라는 부담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종목을 이제 이전부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좀 종목을 쥐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충분히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손절가를 길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손절가는 24,0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8,000원. 그래서 연중에 이제 33,000원이었던 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아직 무리로 있어 보이지만은 내년 실적을 좀 더 고려해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4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죠. 4위는 네오위즈입니다. 오늘 게임주들도 일부 종목들 동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오위즈가 일단 판매량 호조 소식과 함께 그간의 좀 울분을 토해내는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좀 되돌림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피해 거짓 판매량이 역시나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분기 네오위즈의 매출액이 1,400억이고 2분기 컨센트 2,600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게임들의 매출을 보수적으로 300억으로 잡으면은 피해 거짓으로 증가하는 2분기 매출액은 약 900억 정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거짓 하나의 패키지 가격이 65,000원이기 때문에 이 900억을 65,000 나누면은 약 134만 장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피해 거짓의 판매 예상 컨센이 약 200에서 300만 장이었는데 그러면 겨우 100만 장밖에 안 팔린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반대죠. 12월까지 140만 장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34만 장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팔리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게임스컴 3관왕은 역시나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게임의 완성도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여전히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K세론이라는 고질적인 한국 시장에서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게임 출시 이후에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팔고 보자라는 식의 매도가 나왔고요. 지금은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과 그리고 일단은 뭐 어쨌든 바닥권이고 그리고 판매 데이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확실히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네오이즈 측에서 최근에 구인 공고를 냈는데요. 피해 거지 차기작을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말 잘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 자리에서 소위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어떤 판매량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오이즈 이 바닥을 잡고 하반기에 조금 더 지켜보자. 이 네오이즈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뭐 로봇주들 뭐 흐름이 상당히 좋지는 않은데 현 시점 좀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주들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뭐 사실 로봇주만 하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변동성도 많이 커졌고 물론 이제 로봇주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이제 IPO를 거쳤던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IPO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즉 이제 우리가 확정 공모를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팔자라는 어떤 세일즈 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두산 로보틱스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제 공모가가 이제 26,000원이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지금 42,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건 아직까지 그래도 수익권의 50% 이상은 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대부분 매도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 물량을 받는 게 개인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의 입장이면은 로봇 섹터가 잘 갈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왜 기관과 외국인들은 팔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불만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로서 볼 수 있는 기회의 모멘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3분기, 4분기를 거쳐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방점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단 이것은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로봇주 자체의 실적이 이제 호전이 되는 부분들은 고금리 현상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결국은 이 부분들이 펀더멘탈로 계속 강한 기업이라는 것을 검증받는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교청과 마찬가지로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한국식 치킨을 로봇으로 직접 튀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도 마찬가지로 1호점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기사에 나왔었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식 치킨을 이제 로봇이 튀기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외 입장에서는 또 신박한 어떤 새로운 모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지금은 시장은 시장대로 종목은 종목대로 좀 분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은 목표가를 지금은 공격적으로 잡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목표가는 따로 제시를 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39,000원으로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보유되고 있는 지분들이 마찬가지로 있고요. 특히나 아직까지는 IPO 대여들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교체라든가 어떤 이제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좀 명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떤 타이밍에 그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아요? 사실 매수 타이밍을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이제 3분기 실적까지는 이미 발표가 돼야 되고요. 당연히 내년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방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를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하자마자 마찬가지로 그 상승폭을 반납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은 먹거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 반영이 된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에 돌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잡이님께서 킹코프로 음전 가는 거니? 란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코프로가 바닥을 다진 후 이제 상승 시작할까 싶었는데 오늘 장중에 보여줬던 오름폭 4%대를 좀 반납하면서 0.2%의 빨간불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좀 약해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시 코스닥은 올라오면서 1.2%의 상승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술님의 의견입니다. 에이, 정말 포스코홀딩스 팔아야 하나? 라는 의견이었어요. 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정말 대부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만 홀로 0.7%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 함께 눌렸었지만 오늘 리튬 관련주 급등하는 거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요. 2차 던진 소재주들의 시간이 아직 돌아오진 않은 채 50만 원대 좀 박스권 움직임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내가 궁극의 마법이당님의 의견입니다. 이 JYP 휘청이네 란 댓글이었어요. 네, JYP 엔터 3분기 실적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1월 10일 스트레이키즈의 컴백이 예정돼 있는 등 4분기에는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들려오는 뉴스와는 달리 주가는 2달째 가로로 횡보하면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엔터 관련주들 이 자극을 줄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것이 될까요? 마지막은 김지민님의 의견입니다. 외국인 행님들 17거래일 만에 순매수 만세라고 수급 짚어주셨어요. 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대외 변수 속에 우리 시장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밤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17거래일 만에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3천억 원대 매수 우위 지켜가고 있고요. 선물도 2,293억 원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이 수급이 참 반가운데 마감까지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낙폭과대했던 종목들의 반등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장 관심주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바로 2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의 반등 탄력도 강합니다. 오늘장 2위를 차지했네요. 이 중국 단체 관광의 진정한 수혜 기대와 함께 가장 견조했던 추세를 보여왔던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그러다가 재료 소멸, 이 중국 황금 연휴 이후에 예상보다 입도객과 소비가 많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큰 폭으로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9월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반등 시동을 겁니다. 국내 이 텍스리펀 사업부문 9월 매출의 월간 기준으로 최초로 50억 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향후 상장 이후 최대 실적에 대한 달성 전망의 기대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이 8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코로나 이전 2019년 월 평균 입국자 수 대비 아직 75% 수준으로 아직까지 이제 회복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서 최대 매출 매달 경신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향후 연결 기준 매출액 2천억 원, 영업이익은 500억 원, 시가총액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죠. 자, 이제 오늘장 관심주 1위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주, 그래도 기존 주도 섹터들이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도 견인해주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장 관심주 1위입니다. 2차 전지주 지금 다소 좀 힘이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8일 장 마감 이후 발표하는 테슬라의 실적을 또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익률이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할지 지켜보고 있고 또 어떤 시그널을 줄지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전방 수요 둔화, 리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말까지는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돈 실적이 전망되지만 다만 4분기는 3분기 대비로는 부진의 낙폭을 축소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단기 불확실성의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를 57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꾸만 힘이 빠지는 2차 전지주, 그래도 빠질만 하면 시장 상승과 함께 반등을 시도하는데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전반의 분위기와 함께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 딱 두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부터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가장 견조했던 중국 소비주였는데 지금 낙폭이 좀 깊은 상황에서 매수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마침 9월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믿고 좀 추가 반등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김서우 이사님? 네, 물론이죠.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를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황금 연휴 때 중국인들이 별로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뜬금없습니다. 올리브영이 면세점에 들어간다라는 또 루머가 좀 시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것부터 살펴보게 되면 올리브영도 플랫폼이고요. 면세점도 플랫폼이죠. 플랫폼이 플랫폼 업체 밑으로 들어간다? 좀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황금 연휴에 중국인들이 별로 안 왔다. 이제 시작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뉴스가 두 개 나왔습니다. 사후 면세 한도를 상향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시 환급을 1회 한도가 이제 5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7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즉시 환급과 모바일 환급 비중이 높아질수록 오프라인 환급 창구의 운영 및 유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 프리가 최고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9월 역대 최대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안 그래도 일단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봤었던 투자 포인트는 중국인들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2019년도 실적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투자 포인트였는데 역시나 9월 역대 최대 매출을 보여줬고요. 이 데이터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실적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중국인들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너스의 개념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텍스프리의 시가총액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묻어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어떤 주가 조정은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가 조정 매수의 기회로 삼자 글로벌 텍스프리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3분기 이 중장기 성장성에 이제 초점 맞춰야 된다는 이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한 운용사에서 이 포스코 그룹주를 기반으로 한 ETF도 출시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 포스코 퓨처엠뿐만이 아니라 이 포스코 그룹주들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덕호 대표님? 사실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말부터 해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정받았던 이슈가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계속 이렇게 우려먹듯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 양극재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컨센서스를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목표 주가를 50만 원 선으로 확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50만 원, 40만 원 확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고수하였던 60만 원대 목표가를 좀 50만 원대 중후반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불안 요소가 좀 단기적으로 출현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이제 김성훈 이사님께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어떤 주가 흐름 자체로 보셨을 때는 그래도 매입 기간으로서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폐내화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됐는데 이미 이제 2022년도부터 해서 이제 탄소 포집을 이제 100% 하게 되면서 이제 내화물 관련된 부분들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17,000톤 가량의 폐내화물을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됐다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14억 가량의 어떤 영업이익이 이제 많다는 꼴과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양극재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이제 미대륙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했을 때는 40% 이상 넘게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실적
실적 관련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중국 관련된 비중은 마찬가지로 많이 좁혀졌습니다. 다만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중국 외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포지션을 여전히 지금 띄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중국 전기 자동차, 뭐 지리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 조금 포지션을 많이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에서 과연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전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컨센서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리튬 가격도 반대 응세가 나타나고 있고 앞서서 김성 의사님이 2차 전지주들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 팔아서 지금 자리는 실익이 없다. 오히려 모아갈 자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지금 뭐 에코프로 BM도 다 윗꼬리를 달고 다소 좀 힘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셔도 되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현금이 투입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묶일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어닝쇼크죠. 어닝쇼크가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주가가 어제 오늘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산 탄산 리튬 가격의 반등을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닥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테슬라 이슈입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이버 트럭과 그리고 초대형 트럭이죠. 이 세미 트럭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좀 더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양극재 업체들 그 2000 섹터의 경우에는 적어도 바닥을 잡고서 적어도 이제 반등 시도는 분명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시피 올해 10배가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같아서야 당장 이 전고점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58만 4천을 뚫고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시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가질 필요는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의 포스코 퓨처엠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5위 텔레칩스부터 1위 포스코 퓨처엠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상훈 이사, 김덕호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